접경지역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8번째 강의입니다. 저는 한국국방부동산 연구원장 신광식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접경지역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접경지역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제가 연구한 대안을 제시한 것을 강의하였고, 지금부터는 접경지역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알기 위해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민간인 통제선에 대해서 몇 강좌를 제가 강의하고자 합니다. 비무장지대, 일명 DMZ죠. 비무장지대는 남과 북이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휴전협정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 접촉선으로부터 남북이 각각 2km, 즉 폭은 한 4km 정도가 됩니다. 비무장지대 지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비무장지대 형성 및 변천은요,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하고 난 이후에 한 1년여가 경과되었을 경우, 즉 51년도 7월 10일에 유엔 측하고 공산군 측이 군사분계선하고 비무장지대를 서로가 설정하자, 이렇게 협의가 시작되었는데, 문제는 유엔군 측은 접촉선을 기준으로 하고 공산군 측은 38도선을 기준으로 설정하자. 그러니까 서로가 협의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좀 더 유리한 여건을 끌기 위해서 공세를 아주 강화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로 협상을 계속하다가 공산군 측은 현 접촉선으로부터 최대 40km를 철수하자. 그리고 유엔군 측은 현 접촉선을 하자. 이렇게 해서 상호 협상을 하다가 각각 2km씩, 즉 폭이 4km인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때 주요 내용을 보면은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는 전투는 계속하고, 현 접촉선으로부터 남북이 각각 2km, 즉 폭이 4km인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고, 이것이 30일 이내에 휴전협정이 조인될 경우에는 이걸 그대로 확정해서 하고, 만약에 30일 이내에 휴전협정이 조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시 접촉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죠. 그렇게 하다가 53년 6월경 포로교환 문제가 상호 협의됨으로써 53년 7월 22일에 군사분계선이 확정되고 비무장지대가 설정되게 됩니다. 다음은 비무장지대 규정하고 현황을 보면은요, 비무장지대는 한국휴전협정 제1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남북 2km 지점의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에 표지를 설치한다. 그리고 이 감독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좀 민감한 한강하구에 해당되는 지점에 일정한 표지를 둔다, 이렇게 서로가 이제 협의가 완료되었죠. 그리고 비무장지대라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무력 충돌 방지, 즉 완충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들어갈 경우에는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를 얻고, 한꺼번에 총인원을 1000명을 넘지 못하고 무기를 휴대하는 것은 안 됩니다. 금지됩니다.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위원단이 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판문점 구역에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판문점 구역의 상방이 공동으로 경비하는 비무장지대 안의 특수지역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한 400제곱미터에서 400m의 원형지역인데 서로 왕래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976년 8월 18일 북한군의 독기 살인 사건을 하는 기점으로 상방이 이제 분계선을 안에서도 이렇게 설정해서 넘나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비무장지대 안에는
우리 측은 자유의 마을, 주로 이제 대성동 마을이라 그러죠. 북한 측은 평화의 마을을 설정해서 서로 이제 선전전에 활용을 했죠. 그리고 이 대성동, 즉 자유의 마을 주민들은 납세와 병력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1988년 7월경은 뭐 43세대 한 217명 정도라는데 이것은 지금 조금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는요, 계속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음으로써 자연 상태가 가장 잘 보존이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학술적 연구와 평화적 이용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71년 6월경에 군사정전이 유엔 측 수석 대표 로저스가 이 지역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문제를 제기를 했죠. 그리고 1987년도는 자연보호중앙협의회에서 우리 측이지만은 한번 자연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지자체 내지 여러 단체에서 연구를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비무장지대는 무력 충돌 방지죠. 그렇기 때문에 휴전협정의 준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87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측은 14만 8천여 건을 위반했고, 그런데 북한이 시행한 거는 딱 2건밖에 없죠. 반면에 북한 측은 우리한테요, 86년도 말까지 한 45만 8천 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은 허위가 있죠. 그래서 비무장지대라는 것은 휴전의 상징 지역이고요. 또 자연생태계에 대한 학술 연구 대상으로서 중요한 지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앞으로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요 고려사항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즉 비무장지대에 평화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요, 남북의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남북의 합의 전제라는 말은 서로가 이해관계가 다양하죠. 그래서 남북한의 국가 이익에 부합을 해야 되고요. 또 남북한은 국제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것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몇 개 분야로 나누어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면입니다. 이 정치적인 면에 상당히 민감한데 핵심은 최소한 남북이 서로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쪽에다가 정치적 이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 지금 김정은 정권이나 그 이전 정권도요, 체제 유지에 부담이 된다면 응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한테도 이 체제 유지라는 말은 상당 부분이 적용이 되죠. 두 번째는 이제 군사적인 면에서 보면은 최소한 남북 양측에서 자국에 불리한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울이 상당히 휴전선,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쪽으로 가깝게 있죠. 그래서 군사력 측면에서 지리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좀 위협은 좀 불리한 그런 여건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한테 북측에다가 군사력의 후방 배치나 축소, 견제 이런 것을 제시한다면 북한은 당연히 거부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DMZ를 포함한 남북한의 군사력 재배치나 군축은 어떤 평화적 이용 방안에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경의선 철도나 도로 연결 이런 것은 아마도 북측에서 보면은 경제적인 실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응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인데 여기 핵심도요. 북측 특히 뭐 남북측 같지만 북측은 경제적 이득이 있고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무관하다 그러면 응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경제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기본 요건인데, 이거 경제성 여건을 따지다 보면 우리가 또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도 그 당시에 또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금강산 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사업 등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환경적인 면에서 보면은요, 과거에는 이제 환경적인 면은 상당히 이제 좀 우선순위에서 처졌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한번 환경은 파괴되면은 다시 말하면 비가역성, 회복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점이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핵심은 환경 보호와 환경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비무장 지대가 6.25 전쟁 때 상당히 많이 치열한 전투로 좀 이제 파괴됐는데 자연히 자생력으로 스스로 복원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구 측면에서 보면 생태계의 전이를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전 세계의 유일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 다양성이나 생태적 여건, 즉 서부지역, 중부지역, 동부지역에 각각 희귀 동식물이나 희귀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연 생태계의 보고이고 청정지역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지역이 개발한다고 하면은요, 이 지역이 악화되는 것은 뭐 순식간이지만은 회복되는 것은 엄청난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발을 한다면 환경 친화적인 어떤 추진면도 필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반도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데요, 여기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제 저서로 출판한 적경지역 협력론, 지금 그 전자책으로 그 커먼 플랫폼에 있습니다. 거기에 남북으로 어떻게 이것을 공동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우리 독자분들은 그 책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겁니다. 구매해서 한 번씩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하고요, 한반도 환경을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 지역이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파괴되었다 하지만은 어떤 문화가 상당히 문화재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한반도의 문화적 전통을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 지역의 태봉국,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문화 사적 유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요, 칩과 농경지, 공공시설도 있죠. 특히 이제 일제 때 건설한 남대천 양회다리가 보면은 그 당시에 모래와 자갈 비율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죠. 따라서 역사, 문화, 수란산을 함께 볼 수 있는 역사의 산 현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70년간 이 지역이 방치되었죠.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는 남북이 서로 공동으로 복원하고 유지하고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국제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겠죠. 물론 이 비무장지대는 남북한의 이해관계도 맞아야 되지만은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국제사회 이익에도 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왜 그러냐? 세계적인 관심 지역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지역이 주변 국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물론 노력은 있었지만은 남북한의 이해를 포괄적으로 남북한을 설득하고 또 국제적으로 이끌어내는 어떤 이런 활동이 다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군사분계선입니다. 군사분계선이라는 말은 남측하고 북측이 당사국 사이에서 군사적 행동의 경계선으로 삼는 선인데, 임진강에서 동해안까지 약 24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여기에는 보면 남북이 각각 2km 거리를 두고 비무장 지대가 설정되어 있죠. 군사분계선 요 지도를 보면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좋을 겁니다. 서부지역, 중부지역, 동부지역, 제가 앞에 강의에서 좀 각각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이것은 다음 어떤 강의 시간에 좀 포함될 겁니다. 자, 이 군사 분계선으로서 2km 북쪽에는 북방 한계선이 있고 2km 남쪽에는 남방 한계선이 있습니다. 자, 이 남방 한계선, 북방 한계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휴전 협정 당시에 공산군 측, 즉 북측은 삼폴토선을 중심으로 하자고 주장했죠. 그러나 결국은 군사 분계선을 원칙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상에는 뭐 특별한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동서해안의 해상 경계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명시된 합의된 사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엔군 측에서는요, 서해상에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영해기준 3해리를 고려해서 연평저, 백령도 등 5개 도서와 북한 지역과 계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북방 한계선을 설정했죠. 그런데 북한 측은 이 북방 한계선을 자기들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클라크 유엔 사령관이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이제 어떤 공군 초계기 뭐 이런 목적으로 북방 한계선을 또 이렇게 설정을 했지만은 북한 측은 북방 한계선을 부인하면서 계속 우리한테 이제 침범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실 뭐 이렇게 방어를 했지만은 좀 묵인도 한 그런 상태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73년도 12월경에 군사정전위 본회의에서 북한이 자기들 연해라고 주장을 하고 나왔죠. 이렇게 하다가 77년도 7월에는 200해리 경제 수역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주장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기준으로 8월 달에는 해상 경계선을 북한이 설정해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91년에요, 남북 기본 합의서를 통해서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했지만은 99년도에 이제 6월에 연평해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해 또 9월에 북한은 일방적으로 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을 선포를 합니다. 위에 이제 북방 한계선과 북주장 해상 군사 분계선을 보세요. 지도에 보면은 여기 우리에 들어가는 백령도, 연평도, 소청도, 연평도 여기를 보면 길만 두고요. 완전히 자기들이 이제 다시 말하면 영해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한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정부하고 계속 우리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정전협정 제2조 제13항에 보면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서해 5도 소수군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군사 통제하에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 총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통제하에 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전협정에는 합의 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해상에서 육상에서 연장되는 것은 없었죠. 그런데 정전협정 부칙 제61항에는요.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정보, 그러니까 바꾸는 거죠. 반드시 적대 쌍방사령관들의 호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북측은 자기들은 일방적으로 주장합니다. 자, 그러다가 92년 9월에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그리고 부석 합의서에서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2006년도에 이렇게 2007년도에 어느 정도 해서 절충안도 마련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는 이것이 거의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는요, 북방 한계선이 반세기 동안 남북한 사이의 해상 경계선으로 이미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 측에서는 이것을 부인하죠. 그런데 매년 6월경에 꽃게차비철 그때면 이제 해상 경계선은 사실 바다 위에 이 선이 없죠.
그래서 상호 영해 침범이라 이렇게 해서 군사적 행동하고